92%. 이게 무슨 수치일까요? 바로 테슬라가 지난해 공개한 테슬라 임팩트 리포트라는 보고서에 나온 테슬라의 폐배터리 재활용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3번의 영상을 거쳐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배터리 원료 전쟁 얘기와 또 그 안에서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이런 생각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차피 배터리는 전기를 담는 일종의 그릇인데 버려지는 그 그릇에서 원료를 역으로 추출해낼 수는 없을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입니다. 앞에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했죠. 테슬라는 현재 세계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수급한 원료는 니켈 약 1300톤, 구리 400톤, 코발트 80톤 등이라고 해요. 테슬라는 현대기아차와는 달리 대놓고 배터리 내재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는 회사죠. 일론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모델 Y에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인 셀 4680을 탑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테슬라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완벽하게 장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면서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의 인터뷰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가 조금씩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하지만 단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한두 단계씩.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는 배터리 셀 생산으로, 배터리 셀 생산 업체는 배터리 소재 생산으로, 배터리 소재 생산 업체는 배터리 원료 채굴로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나아가서 결국 나중에는 원료에서 만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드는 테슬라가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어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수익성을 높여 전기차 시장에서 승기를 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아예 원료 공급 측면에서도 다른 경쟁사를 압도하는 그야말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기차 전문 글로벌 매체인 일렉트릭은 사실상 테슬라는 이제 배터리 원료 생산 업체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에서 원료를 추출한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테슬라와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꽤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세계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가운데 레드우드라고 있거든요. 여기 CEO가 제이비 스트라우베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직장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무려 창립 멤버죠. 스트라우벨은 일론 머스크가 그가 없었으면 테슬라도 없었다. 이렇게 극찬할 정도의 인재예요. 바로 테슬라에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최고 기술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배터리에 따른 폐배터리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 등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실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안정과 영광이 함께 있던 직장을 나와서 회사를 세운 거죠. 또 한겨레 단독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국내 몇몇 보험회사들과 이 폐배터리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테슬라는 배터리를 바꿀 때 차주들에게 기존에 쓰던 배터리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손해비용을 지급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이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그동안 계약자들의 이 배터리를 새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대신 폐배터리는 보험사가 갖는 방식으로 일해왔거든요. 근데 테슬라 차량은 배터리를 반납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이 문제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현대차는 뭐 하는데 지금? 현대차 역시 당연히 폐배터리 문제에 관심이 많고 관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방법은 조금 달라요. 애초에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배터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현대차는 테슬라와 달리 배터리 내재화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폐배터리 재활용은 결국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는 정확히 말하면 기아차가 주체긴 한데요. 하여튼 기아차는 SK이노베이션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협력이다 보니 프로스가 꽤나 재밌어요. 먼저 기아차는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차 업체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가 먼저 이 폐배터리들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성적이 좀 좋게 나온 배터리 친구들은 이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그러니까 원료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다시 사용도 힘든 친구들을 이제 이 배터리 재활용 대상으로 정하는 거죠.
기아차는 재활용 대상 폐배터리를 셀 단위로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분해한 거를 SK이노베이션에 넘겨요. 그럼 SK이노베이션이 그걸 받아서 이제 거기서 리튬 같은 걸 뽑아내서 재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두 회사는 기아차의 전기차 모델인 EV6에 이런 재활용 프로세스를 적용하기로 했어요. 이외에도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도 여러 기업들과 협력하며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과 지자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협력하는 동맹, 폐배터리 재사용 얼라이언스를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서 사실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아직은 시기상조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는 거죠.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우드 맥키지는 지난해 말 발간한 보고서에서 배터리 재활용은 2030년까지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을 것, 현재 새 배터리는 생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회수된 소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배터리 재활용의 의미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무려 3개 영상에 걸쳐서 배터리의 원료 공급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문과인 저도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과연 폐배터리 재활용은 지정학적 분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배터리 원료 공급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어떤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와 현대차는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